80년대는 성공방정식이 통했어요. 어떤 성공방정식이냐면 좋은 대학, 서울대, 의대 가서 좋은 기업 취직하면은 성공이 보장된 시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대다. 근데 지금은요, 초등학교인데 반에서 1등했다, 중학교인데 반에서 1등했다, 심지어 수능 잘 봤다, 이게 사실은 다 무너지는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은 결국 인재를 뽑는 방식인데 그 인재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인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결국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인공지능이 도래한 시대에서는 융합형 인재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우리 선호쌤 글 중에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내적 동기와 태도 그리고 가치관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보고 되게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아 너무 좋다. 진짜 역시 선호쌤이랑 되게 대화 많이 나눠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또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사실은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과를 나와서 거기서 제가 학과 최초로 한 학기가 아니고 1년 조기 졸업을 했어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의대를 가요. 그래서 서울의대에서 대학원을 가서 석사 졸업하고 박사 수료하고 아시아 1위 그 다음에 전 세계 9위 의과학 저널지 네이처 자매지 논문도 써보고 그리고 SCI 논문도 써보고 장학금도 막 1억 5천만 원 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학금도 받아보고 특정 기업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연봉을 또 몇 억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스펙 쌓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 부러워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근데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또는 소위 말하는 멘토랍시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모든 걸 다 준비된 상태에서 졸업을 포기를 하고 이제 자퇴를 한 거죠. 자퇴를 했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랑 불안장애라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게 왜 힘든지 몰랐어요. 분명히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과학을 해서 살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닥치고 저기 깨지고 땀 흘리고 피토하면서 나에 대한 탐험을 했고 나에 대한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고 진짜 행복이 뭘까에 대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살아보니까 결국 진짜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그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살아가면서 제일 밑에 이제 의식주죠. 이게 1차원적인 행복이라면 그 위에 좋은 집에 사는 거, 안정의 욕구, 그 위에 보니까 사회적인 그런 행복, 직업이죠 말하니까. 그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직업, 안정적이고 돈 많이 버는 직업. 근데 그 위에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결국 명예,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서라도 본질적인 행복은 제일 위에는 결국 자아실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아실현이라는 거는 좋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거고,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만 진짜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1도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금수저니 흑수저니 판단하고, 애는 이걸 좋아하는데 누구 아들내미 는 과학고 갔다더라, 누구 딸내미는 의대 갔다더라 이러면서 비교 멸시 질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대학을 갔더니 또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더라. 끊임없이 비교 멸시 질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고 남들 봤을 때 좋아 보이겠지, 남들 봤을 때 돈 많이 벌 수 있겠지, 딱 이게 기준이 되니까 아름다운 삶을 못 살아요.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못 사는 게 나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진짜 본질적인 행복을 느끼려면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나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아이한테만큼 진짜 내적 동기를 만들어줘서 태도를 만들어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고, 이게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모든 정답을 말해주는 시대예요. 기업에서는 이제는 좋은 대학 나온 친구보다 인공지능 뽑아서 해주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르고 정답을 말해주는 시대인데, 결국 좋은 질문을 던지는 친구가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이가 융합형 인재고, 본질적인 걸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본질적인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맥락을 잘 보시고 길게 보셔야 돼요. 맞아요. 지금 당장 우리 애가 초등학교인데 반에서 1등했다, 중학교인데 반에서 1등했다, 심지어 수능 잘 봤다, 이게 사실은 다 무너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탐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메타인지를 키워주고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태도가 길러지거든요. 아, 너무 진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또 많이 해주셨는데 좋아 보이는 게 아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좋아하는 거를 알려면 나를 일단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려면은 정말로 어머님들 근시안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내적 동기, 태도를 기를 수 있게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랑 거의 100% 일치한다라고 봐도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너무 또 공감을 하면서 봤고 아 진짜 이게 가정에서 그래서 이런 경험을 시켜줘라 이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이가 뭐 딴짓한다라고 이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에 관심이 있네라는 거를 어머님들이 조금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쯤 돼서는 우리 선호쌤은 어릴 때 어떤 아이였고 또 부모님과 관계가 어땠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진짜 좋아하고 그걸 업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만들었지만 어릴 때는 다 까먹잖아요. 제가 어떤 행동했는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네 어릴 때 바보였지? 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바보였다고 나름 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네 진짜 바보였다. 네 뭐 시험 치면 전부 다 틀리고 그리고 뭐 한글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못 썼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부모님이 저를 방치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조차도 진짜 지금 우리가 한글을 배워야 될까? 진짜 이 학원을 보내야 될까? 진짜 이게 공부를 선행을 시켜야 될까? 영어를 가르쳐야 될까? 그 시간에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놀자. 엄마 아빠 손잡고 등산하고 물고기 잡고 어떤 체험하고 뭐 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이가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저는 엄마 아빠 손잡고 많이 한 거죠. 그 시간에 부모님이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시켜주니까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경험들 자체가 사실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경험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뇌는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경험도 많이 해줄수록 그 아이가 이건저건 경험하면서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 입장에서도 메타인지가 늘어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게 진짜 뭐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지금 되게 99% 아니에요. 99.999%의 부모님은요. 어떤 애가 이걸 하니까 이걸 따라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만큼 필수해야 돼. 아이는 그거 보고 자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좋아 보이는 걸 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구나. 내가 이거 하면 엄마한테 칭찬받구나. 내가 이게 굳어지면서 결국은 남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특정 환경에 노출될 때 내가 진짜 영향을 받고 좋아하는 거면은 너가 그거 원해? 그러면 그거 체험해봐. 그럼 내가 그거 잘할 수 있게끔 해줄게. 그게 우리 뇌거든요. 그렇게 연결되면서 결국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는 저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게 그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는 어머님들이 되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손잡고 등산을 가고 낚시를 하는 이런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를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애가요. 자랄 때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때 애가 뭐 이거 해보고 싶다 하거든요. 그럼 해줘요. 우리 애가 이거 좋아하나 보다. 이걸로 꿈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좀 하다가 지루하다가 또 딴 거 이거 하고 싶대요. 그럴 때 최대한 많이 시켜주세요. 사실은 그게 좌뇌 우뇌가 계속 발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체험을 그때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뭔가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만 참아 이거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제가 최근에도 카페에서 아이는 막 20곡 같은 거 이렇게 좀 넌센스 책을 읽으면서 너무 신나서 말을 막 엄마한테 하고 있는데 빨리 이거 수학 문제 풀어. 그거 그만 보고. 그게 너무 아닌데. 옆에서 진짜 제가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 그게 사실 요즘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입사 시험 내면은 별의별 생각도 못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수능에는 안 나오거든요. 진짜 융합형 인재에 대한 질문은 수능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다음 수를 읽고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국어 문제였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27을 써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선행학습 배운 것도 없고 구어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썼냐면 숫자는 끝이 없잖아 하면서 숫자 27 다음 숫자를 28부터 몇백 몇천까지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A4 용지가 끝이 안 나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다가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애가 좀 이상하다고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부모님 혼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실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게 모든 아이들이 각자 스스로의 좋아하고 잘하는 다른 색깔의 빛을 만들어낸 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엑소쌤 이렇게 어릴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정말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 너무 좋았던 게 우리 엑소쌤의 이런 목표 중에 하나가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게 공교육을 바꾸는 것. 이게 우리 선호쌤의 목표라고 이렇게 써주신 글을 봤는데 이 얘기 너무 또 듣고 싶어요. 사실 대한민국 인구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 80년대는 이 배불뚝이 그래프라 그래서 20대에서 40대가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 활동 인구가 많으면 뭘 해도 성공하는 그 그래프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성공 방정식이 통했어요. 어떤 성공 방정식이냐면 좋은 대학, 서울대, 의대 가서 좋은 기업 취직하면은 성공이 보장된 시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대다. 근데 지금은요, 인구 그래프가 역피라미드가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걸로는. 왜냐면은 이 역피라미드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에 가도 평생 직장이 아니라 40대 초에 잘리고 50대까지 못 가요. 약간 어른들 말 들었다가는 낭패 보는 거죠. 수동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1개월이라든 1년이든 빨리 영어 단어 외울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독서라던가 부모님과 함께 체험하던가 그런 걸 통해서 메타인지를 올려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걸 통해서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많이 찾으면, 그게 묶이면 결국 꿈이 문장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자가 됐어서 명사로서의 꿈을 가졌지만 이걸 포기하고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나는 과학을 또 좋아하는데 찾아보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해. 또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 이걸 묶어보니까 과학을 사람들 앞에 서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준 사람이 될래라는 문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장으로서의 꿈은요,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어요. 각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은 하나면은 거기에 경쟁이 발생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짜 좋아하는 것들만 묶어보면은 누구나 그 문장은 달라지고, 그 문장들이 결국 이제는 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결국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로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묶어서 결국 추구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른 색깔의 별이 될 수 있는,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교육을 저는 하고 있고, 그게 단순히 구글한 플랫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학교를 만들거나 또는 시스템을 크게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저는 무조건 생각해요. 이제 수능 5년 10년이면 수능의 체계는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은 결국 인재를 뽑는 방식인데 그 인재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인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결국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인공지능이 도래한 시대에서는 융합형 인재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이들, 내가 진짜 어떤 아이인지 파악한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도 바꾸고, 그게 바뀌면 결국 아이들이 자라나서 모두가 1등이 되는 세상이 되면, 이게 인구가 역피라미드라도 결국 이 피라미드 하나하나가 수십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너무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장이 달라질 수 있고, 누구나 그러면 1등이 될 수 있고, 정말 너무 좋았던 표현이 모두가 다른 색깔을 가진 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어머님들이 이 내용의 중요성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네. 딱 마지막으로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딱 요 말씀은 해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그 학부모님들 통해서 한번 들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굉장히 체험을 많이 시켜줬어요. 비싼 것도 많이 체험시키고 몇 박 며칠에 거쳐서. 그래가 체험시키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궁금하잖아요. 뭐 직업 합격도 시켜주고 하니까, 우리 아들 여행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애가 여행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딱 첫날에 엄마 아빠랑 세차장에 들어갈 때 세차 솔 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신기했다고. 이게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모든 아이들은요, 각자 달라요. 각자 내가 다르고 각자 자기가 인생을 바꿀 경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아이에게는 세차장 솔 돌아가는 게 그 아이에게는 정말 그게 뜻깊고 인상 깊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인생의 행복에 정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체험하고 경험을 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근데 요즘에는 또 정보도 많으니까 부모님들께서는 길고 넓게 보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지금 당장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게 뒤처지는 게 아니라 이 점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주고 있고 그게 어느 순간은 다 연결돼서 그 연결되는 순간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빛나는 별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길고 넓게 봐서 점들을 연결시켜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엑소쌤이랑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무만달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